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풀필먼트를 얘기할 때 있어서 아마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쿠팡이에게는 해야죠, 당연히. 근데 쿠팡의 풀필먼트는 아마존과 조금 다릅니다. 같이 보세요. 최근 제트 배송이라고 생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송은 로켓 배송이잖아요. 로켓 배송도 풀필먼트입니다. 근데 약간 방법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전하고 똑같아요. 아마존의 FBA와 똑같은데 한계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는 쿠팡 창고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쿠팡에 납품을 해버립니다. 판매가 10,000원짜리 제품을, 이거 10,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쿠팡에 5,000원에 판 거예요. 이거를 쿠팡, 네 5,000원에 팔겠습니다 하고는 5,000원에 쿠팡에다 판 거예요. 그러면 쿠팡이 그 5,000원을 받아서 자기 거잖아요. 자기 창고에 놓고 자기가 파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10,000원에. 심플하죠? 너네 창고 대신 쓰니까 창고비 줄게 어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납품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래서 로켓 배송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결제가 늦다, 뭐 많은 사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가 저희 물건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박스 단위로 물건을 사주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감사한 일을 쿠팡이 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쿠팡이 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하고 똑같아요.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기도 이전에 우리는 이미 쿠팡의 로켓 배송을 입점을 했단 말이에요. 입점을 했기 때문에 쿠팡 여러 창고에다가 우리 물건을 이렇게 보내놓습니다. 쿠팡이 어느 창고에 몇 개, 어느 창고에 몇 개 보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내고 나서 이 안에 넣어놓으면 우리는 이제 쿠팡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든지 말든지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여기 녹색 라인 꺼져 있잖아요. 저희와 쿠팡 간의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쿠팡이 저희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저희가 쿠팡으로 납품을 했으니 이때부터는 쿠팡의 책임이에요. 쿠팡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런 게 좀 있죠. 광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 프로모션, 쿠폰, 10,000원짜리 물건인데 저희가 1,000원짜리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요.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쿠팡에 이미 납품 다 끝났는데 그 광고를 우리가 해야 돼? 네네 미안하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쿠팡 방식이에요. 약간 요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뭐 그 다음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요, 약간 어렵고 힘든 얘기는 안 할게요. 방식만 간단히 보자고요. 광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광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여기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약간 비공식적인 이야기라서 그렇습디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을 충전해서 쿠팡에게 납품했던 그 로켓 배송 상품을 광고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쿠팡이랑 계약을 해서요, 대략 월 얼마 정도를 매월 광고비로 쓰겠노라 하는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판매 지원금, 성장 지원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 옛날에 오프라인 쪽에 왜 벤더사들한테 되게 많이 일어나던 행동들인데 어떤 거냐면, 너네 물건을 우리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팔려면 어쨌든 판촉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네 물건 우리가 납품받아서 파니 약간 지원 좀 해주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금을 좀 다오. 그래서 그 광고 같은 경우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좀 배가 아픈 일이긴 해요. 자, 그 다음 제트 배송 말인데요, 제트 배송은 생긴 지 그렇게 진짜 한 달, 두 달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트 배송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하는 것만 익혀두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쿠팡이 그동안은 납품을 받아줬잖아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미국의 아마존의 FBA와 거의 흡사한 방법의 FBA가 생겼습니다. 그게 제트 배송입니다. 뭐냐면요, 저희가요 쿠팡 창고를 빌려서요 그 창고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대신 쿠팡 직원들이 택배 쏴주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대행은 다 해주기로 했다고요. 납품이 아니라 창고에 보관하다, 이게 FBA. 그러니까 제트 배송이랑 FBA랑 같은 개념. 로켓 배송은 우리가 쿠팡에 납품한 개념. 이해되시죠? 그럼 FBM은요? 그건 우리가 그냥 일반 마켓플레이스에서 파는 거. 손님이 주문 들어오면 우리 집에서 택배 사서 그날 보내드리는 거. 이게 FBM에 가깝겠죠? 약간 개념이 딱 잡히셨길 바랍니다. 두 번째, 풀필먼트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3PL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서 하게 되네요. 3PL은 이것입니다. 3PL, 3파티 로지스틱스, 3자물류라고 하는데요, 3PL이요 창고만 하시는 분이세요. 소위 말해 창고업체 사장님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의 택배만 대신 싸주고요, 창고만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사장님한테 창고비랑 내 대신 택배를 싸주니 약간의 인건비와 요 정도만 주고 월 관리를 받는 거예요. 이걸 3PL. 아까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랑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냐면요, 아까는 내 대신해서 창고에, 자기네들 창고에 보관도 해주고 대신해서 택배도 보내주고 교환 반품도 받고 뭐 다 한다 그랬잖아요. 전화도 다 받아주고.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택배만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웃소싱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부의 일을 외주에다가 살짝 맡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택배 알바를 계속 쓰느니 그런 택배만 대신해주는 업체에 맡기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PL이요. 썰드 파티가 제3자라는 뜻이잖아요. 로지스틱스가 물류, 운송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전하고 완전 다르죠. 아까 전에는 어떤 물류에 대한 위탁 계약을 이행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풀필먼트였다면 3PL은 내가 택배 사기 귀찮고 공간도 없고 힘들어. 너네가 좀 해줘. 너네 좀 해줄래? 이렇게 물류만을 외주 맡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약간 복잡해 보이겠지만 잘 보세요. 소비자들이요. 우리 물건을 쉽게 말해 우리 자사몰에 팔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사고 11분가에서도 주문을 했어요. 그럼 그 주문들이 다 어디로 모이나요? 모여서 주문이 취합이 되어서 우리 판매자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우리가 오후 2시에 주문 취합을 마치고 택배를 싸서 고객에게 하나 보내겠죠. 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못하겠어. 그래서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그 외주업체가 그러면 이렇게 와도 돼요. 외주업체 사람들만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택배만 확 싸주고 확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외주입니다. 인력 아웃소싱이 되겠죠. 그거 말고요. 우리가 공간도 좀 협소하고 하니 혹시 사장님 우리한테 오실 필요는 없고 우리 물건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문 몇 개 들어왔다 하면 그거 보고 우리 손님들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네, 됩니다. 한 게 이게 3PL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주문은 우리 쪽으로 다 모이지만 결론은 배송은 외주업체 저기 창고에서 모든 손님에게 핑핑핑핑핑핑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주업체는 우리만 받을까요? 아니요. 이 외주업체는요, 요 창고를 하나 딱 갖다 놓고요. 그 창고에서 저희 같은 셀러분들 있잖아요. A업체, B업체, C업체들의 주문들을 다 받습니다. 저희가 택배만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택배만요. 택배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하고는 이 업체들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서 우리 창고에다가 그 업체들 물건들을 조금씩 갖다 놓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기저기서 물건이 막 들어오겠죠. 주문이. 그럼 다 대신 싸서 보내주기만 하는 거예요. 포장하거나 뭐 재고를 파악하거나 택배 보내거나 약간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하청 준다 또는 외주업체에 맡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시면 좋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무리해 드릴게요. 풀필먼트랑 3PL의 가장 차이를 이렇게 보시죠. 풀필먼트는 아까 전에 우리가 쿠팡에 납품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쿠팡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판촉 활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매도 대신 거들어주죠. 택배도 거들어주죠. 교환 환불 거들어주죠. CS 전화도 대신 받아주죠. 정산도 함께 해요. 그러니 약간 협업하는 느낌인 거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함께 같이 공존하는 느낌인데 3PL은 말 그대로 우리 택배만 대신 누가 싸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PL 이게 언제가 타이밍이 좋냐면요. 지금 보이시는 물량이요. 약간 수량으로 대략 봤을 때 한 150개 정도 보이거든요. 하루에 한 150개 정도를 택배를 내보낸다는 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혼자서 매일 150개 싸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알바 하나를 꼭 3시간만 써서 둘이서 같이 싸는 것도 매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시부터 5시 사이에 싸야 되는데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이게 내한테 득인가? 아니면 요 3시간 동안 택배를 깨끗하게 싸는 게 우리한테 득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3PL 업체랑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건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 하나 싸주는데 건당 얼마? 뭐 예를 들어 택배비가 2,500원이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3,000원만 주시면 돼요. 택배비에다가 500원만 얹을게요. 건당 3,000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네 물건이 꽤 되니 우리 창고에 요만큼 부분을 차지하지 않냐? 창고 요만큼 차지하는 부분 얼마? 그리고 너네 물건을 포장하고 테이프 바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비 얼마? 그리고 수수료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랑 꾸준하게 함께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정액식으로 올해 더 팔리든 덜 팔리든 얼마 합시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3PL에 처음 맡기는 느낌이라면 보통 건 바이 건으로 합니다. 요거 한 개당 위탁료 얼마? 이걸 한 달 모아서 결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될 땐 인건비가 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비수기를 겪는다거나 약간 주춤하는 시기에는요 인건비가 엄청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알바를 쓴다거나 우리 인력을 늘려버리면 물류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발주량이 좀 적은 날은 되게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 직원을 견딜 수 있다 또는 약간 가볍게 가야 되겠다. 조금 뭐 우리가 싸는 것보다 조금 돈이 더 들긴 하지만 택배에 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외주에서 다 해주니까. 사실요 3PL까지 갔을 정도가 되면요 이미 사장님은 조금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 장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